자, 준동사에 관한 얘기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분사, 분사구문 얘기를 하면서 얘들도 마찬가지지 결국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구조예요, 구조. 자, 처음에 우리가 분사, 분사구문을 공부할 때 자, 분사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는 거. 사실 형태적으로 봤을 때 얘는 ing가 있고 얘는 뒤에 이제 규칙 변화를 하는 경우 ed가 있기는 하지만 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pp 이렇게 같이 쓰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우리 뭘 꼭 잡아달라고 했어?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만이라도 같이 따라해.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원인. 뭐라고 했어? 능동 진행 원인. 다시 한번 능동 진행 원인이 되고 과거 분사는 완료 수동 결과가 되는 거야. 완료 수동 결과. 그 다음에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묻는 문제도 문법 문제로든지 해석의 원리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자, 처음에 분사구문 공부할 때 아마 우리 437 시작했던 사람들은 6가지 해석용법 저절로 외워졌을 거야. 그치? 응?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해보고 있는 거지? 시간, 이유, 조건, 양복, 동시동작, 연속동작.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수준이지만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어떤 경우 현재 분사가 오고 어떤 경우 과거 분사가 오느냐가 시험 문제야. 그럴 때 뒤를 쳐다보는 거야. 뒤를 쳐다보면 자, 분사도 마찬가지로 누구 출신이야? 동사 출신의 말이기 때문에 얘네가 동작이 있으면 그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행위자가 있어야 돼. 주인이 있어야 돼. 그 주인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뭐가 되면 은는 이가가 되면 현재 분사를 쓰는 거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을르에게가 좀 더 자연스럽다. 앞뒤 문맥에서 그러면 과거 분사를 쓰는 거지. 결국은 그러면 분사를 공부하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봐봐. 뭐야? 분사 공부하는 데서 동사적 성격 우리 4가지 있다라고 했지.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 가질 수 있고 능동, 수동 구별될 수 있고 단순 완료 구별될 수 있고 난, never, 부사, 수식을 받는다. 그 중에 앞에 있는 2개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봐봐. 248번 들어가서 자, judging from. 얘도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저번에 얘기했던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야. 이것도 꽤 중요한 해석 구조니까 형광펜 쳐놔. Judging from the fact. 어떤 사실로 판단해 보건데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지. Judging from에다가 판단의 근거 제시라고 적어. 판단의 근거. 글이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만 글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논리독해적인 훈련. 그게 구문 독해 때부터 습관적으로 몸에 배워야 돼. 자, he is still young. 그는 여전히 젊고 inexperience, 경험이 없다는 사실로 판단해 보건데 자, the salary, they pay him. 자, 우리가 그에게 지불하고 있는 salary, 봉급은 by no mean. 또 나왔네. by no mean. 뭐라고 했어? 완전 부정이지? 나대로가 똑같은 거지? 결코 나쁜 편이 아니란 얘기지. 그냥 자, 봐봐. 우리가 그에게 지불하고 있는 봉급은 나쁜 편이 아니야. 그냥 말을 하면 왜요? 이게 나오는 거지. 이런 논리적인 생각의 습관을 자꾸만 구문 독해 차원에서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 judging from. 판단의 근거 제시라고 적어놓으란 말이야. 자, 249번. strictly speaking. 자, 뜻은 어렵지 않아. 무슨 뜻이야? 엄격히 말한다면, 엄밀히 말한다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거지.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하는 거고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서도 모국어 배우듯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낮은 수준의 구문 독해에서부터 기초를 제대로 잡아놔야 돼. 자,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하면 our concern in reading literature, 문학을 읽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with experience. 자, 뭐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야? 경험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내가 왜 with experience를 경험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을까? 자, 여기 봐. 컨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어. 명사로 컨선이 무슨 뜻이야? 관심이야, 걱정거리야. 관심, 관심사, 걱정, 걱정거리 다 된다라고 했지. 왜? 얘가 동사가 돼서 be concerned about이 되면 얘는 뭐뭇에 대해서 걱정하다야. 반면에
be concerned 다음에 자, with가 되면 얘는 뭐야? 뭐뭇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지. 이 with가 with experience로 남아있는 거야. 그치? 자, 봐봐.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문학을 읽고 있는 것의 관심은 바로 어디에 놓여져 있다는 거야? experience. 경험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거야? 단정적이고 개념적이고 규정을 정의하고 있지. 문학 독해의 목적은 자,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체험하는 거지. 어? 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볼 때도 똑같은 거지. 어? 자기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왕자를 만나고 싶고 공주를 만나고 싶은 욕망에서 자기는 재벌이 아니니까 재벌이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한 번쯤 재벌의 삶을 훔쳐보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장르적 특징에서 또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죠? 범죄 드라마다. 인간의 마음은 한쪽에 자기가 한번 일탈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 깡패를 동경으로 해. 그렇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영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보라고 하는 영화 중에 대표적인 갱스터 영화가 뭐야? 대부잖아. 갓파더라는 미국의 대부, 프란시스 코플라 감독이 만든 걸작이 있다고. 영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촬영 기법이나 그런 것들,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하는데, 그것도 갱스터 영화잖아. 한 번쯤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야. 독해를 하면서도. Man's thought and feeling.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감정은 properly understood. 적절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오로지. 자, in the light of. term. 학기, 기간, 용어, 개념, 관계, 과점, 조건들. in terms of 거의 무조건 나오는 수거인데, in light of와 in terms of가 똑같아. 어떤 견지에서 experience themselves. 경험 그 자체의 관점에서만, 즉 경험을 통해서만, 그게 직접 경험이든 사실 문학을 통한 경험은 간접적, 체험적 경험이지. 간접 체험이지. 자,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영문과나 불문학과나 도덕문학과 같은 문학과가 인문대에 있는 거야.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자, 한 번쯤 생각을 해주고, 자, 컨선과 관련된 수거들도 한번 유념해서 봐도, 그다음, 자, 250번. 그랜팅. 얘도 형광펜치래. 왜 얘는 형광펜치라냐면, 나오는 빈도가 너무 적어. 빈도가 적은데, 그래서 외우지 못하면 위험한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분사구문 6가지 해석 중에 2가지가 나왔을 때 오역을 하면 문제 푸는데 약점이 생길 수 있다고 했지. 이런 걸 나한테 수업 시간에 듣는 거야? 그게 뭐라고 했어? 조건이나 양보지. 그치? 조건이나 양보지? 그랜팅 돼. 이게 양보의 표현이야. 근데 첫 문제를 풀어도 한 번 나올까 말까야. 내가 작년에 강의했던 EBS 교재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야. 낼 수 있는 시험범위야. 그러면 나오면 당황스럽겠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체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공부의 요령이야. 봐봐. You're right. 네가 올바르고 옳다는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내가 다 인정하겠다는 거야. 양보의 표현이니까 대비대조를 통해서 주절 강조하겠지. account for, 형광펜치라고 account for은 자, 설명하다와 차지하다 2가지 뜻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지. 자, 설명하다와 차지하다가 있는데 설명하다가 논설문과 설명문에서 많이 나오고 차지하다는 어디에서 주로 나와? 도표나 그래프 묻는 문제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설명하다야 차지하다야. The shortage of money. 자, account book. 자, 회계 장부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야. 네가 옳다는 사실 다 인정하겠어. 근데 장부상에 돈이 없잖아. 어디로 빼돌렸어? 시비 거는 거지. Granting that. 뭐뭐라는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뭐뭐라는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한글이 안 떠오르는 게 아니야. 아예 기억이 안 나. 명심해. 자, 251번부터 들어가는 게 참 이게 내가 퀘스천 마크를 다는 부분이에요. 내 영어 공부가 부족한 건지 절대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뭐냐면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부대상황 분사구문이라고 해.
부대찌개랑 아무 관련 없다.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현재 분사가 나오거나 과거 분사가 나오거나 뭐 일부 전치사구가 나오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 근데 수능에서 문법 문제를 한 번도 안 내. 교과서, 공통영어,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에서 내신에서는 필수 문제야. 응? 특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별하는 문제로 많이 내. 근데 수능에서는 관심도 없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그 이유까지는 뭐 한번 10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아직도 해답을 못 얻었어.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올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상상력과 그런 판단력이 많이 발동하면서 올해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고 얘기 자꾸만 하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우리 전개될 텐데, 자, 봐봐. 그런 것들은 평소에 계속해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그런 발상의 전환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인데, 사실은 봐봐.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전치 다음에 명사가 나온 거지. 사실 얘가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갈 동명사랑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자,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둘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겠지? 우리가 지금 배운 원리에 따르면. 그러면 이 현재분사 앞에 있는 말은 우리가 대체로 뭐라고 하면 돼? 은는 이가로 처리하면 되겠지. 반면에 과거분사 앞에 있는 말은 뭐로 처리하면 돼? 을을 에게로 처리하겠지. 요거는 묻는 문제야. 자, 그런데 아주 유명한 교과서 예문이 하나가 기억나. 이게 무슨 말일까? 일반적으로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묻는 문제로 많이 내. 거기도 있잖아. 그 한번 책 봐봐. 책 보면 자, 블로잉이 보이지? 이건 쉬우니까 봐봐. 그녀의 머리카락이 위리 헤어리 보이지? 헤어리 위에다가 은는 이가 적어야지. 자, 봐봐.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 속에 날리고 있는 거지. 반면에 밑에 문장을 봐봐.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다리 가야 다리를이야. 다리를이지. 근데 얘는 왜 shined and shining이냔 말이야. 자,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 shine과 관련해서 올해 3학년들이 봤던 어떤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응? 자, 아마 그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은 내 437 강의를 들은 거야. 나는 그렇게 봐. 어느 게 맞아? 응? 응?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응?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타동사는 규칙 변화하는 게 많아. 드드로 많이 끝나. 반면에 자동사는 이런 식으로 불규칙 변화하는 게 많아. 자, shine는 광을 내다야. 구두에 광을 내다야. 이건 빛나다야. 빛나다야. 어? 자, 봐봐. 그녀는 그녀의 구두를 광을 내고 그랬더니 구두가 빛이 나기 시작한 거야. 광채를 내기 시작한 거야. 빛나기 시작한 거야. 응? 우리가 이런 걸 자꾸만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한 습관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를 시험 문제로 걸었어. 응? 자, 그럼 봐봐. 자, 그래서 구두를 광을 냈고 그 구두가 빛나기 시작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그녀는 스키 다운 언덕을 타고 내려가면서 스키를 탔어. 그리고 자, with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지 플로잉이니까 자, 바람 속에서 날리고 있는 거지? 이걸 과거분사로 세워? 과거분사로 해? 머리카락 두 가만 세워봐. 을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머리카락을 세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되는 거. 자, 넘어가고. 자, 그럼 맥락에서 보면 252번. With no defender trying to tackle him. 자, 봐봐. 우리나라에선 대체로 부대상황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봐. No defender. 자, 어떠한 수비수들도 trying to tackle him. 그를 태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수는 쉽게 골을 넣었다는 얘기지. 있는 이거로 잡으면 되잖아. 자, 봐봐. 이게 이제 437의 위력이야. 253번의 별표처. 왜 일본 사람들이 부대상황 분사구문이라고 했을까? 동시동작의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는 채로 다리를 꼰 채로 앉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동시동작? 우리 분사구문의 동시동작이랑 비슷하지. 근데 437의 위력이 이거야. 3.0 같이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253번 봐봐. 양보의 표현이래. 문맥에서 결정되는 거야. 자, one other people. 자, one other human being. 다른 어떠한 사람 한 명도 in sight. 눈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he was not lonely. 그는 애롭지 않았다지. 이걸 동시동작으로 할 수가 없지. 우리말에서 양보를 하는 게 더 낫지? 그치? 이거 좀 오타인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내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one other human being이라고 이렇게 안 써. any other이 돼야 돼. one을 any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이런 건 좀 비문인데, 비문. 자, 눈에 보이는. 자, insight는 요거 우리 잡아줘야 돼. 자, insight.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다른 어떤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자,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out of sight야. 그치?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in하고 out of가 서로 반의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잡아줘야 돼. 그러면 학교 내신에서 한 번쯤 봤던 거 누가 있어? 이게 있는 거지. out of sight, out of mind. 자, 이게 무슨 말이야? out of sight, out of mind 하면, 자, 보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멀어지기 마련이란 얘기지. 그치? 자, 그는 이렇게, 자, with 부대상황 분사구문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호칭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서 바로 분사구문 해석의 원리,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을 자기 걸로 처음부터 체화시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254번 문장이 또 걸작이잖아. 이거 만약에 너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한테, 영어 제일 잘한다는 애한테 이런 거 해석 물어보는 거야, 가서. 단어 다 알아도 해석이 꼬이네요. Without permission given or asked for. 원칙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given or asked for. 과거분사지. 앞에 있는 말은 있는 이가야 을르레게가 돼야 돼. 을르레게가 돼야 되지. 그러면 자, 기브가 주는 거면 be given은 뭐야? 받는 거지. ask가 질문하다면 be asked는 질문 받는 거지. 자, 어떤 허락도 받지 않았고 또한 허락을 요구하지도 않은 거야. 허락받지도 부탁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그는 자, 리브 동사 떠나다 출발하다 물려주다 내버려두다 놔두다 그는 사무실을 떠나버렸다지. 그치? 자, 그 다음 255번부터가 동명사야. 즉 준동사의 마지막 3총사가 나오는데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응? 자, 우리 이제 준동사의 마지막 항목. 자, 그게 바로 뭐야? 동명사지. 사실 이건 배울 게 굉장히 많으면서도 배울 게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 출신의 말이기 때문에 준동사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능동수동 구별되고 단순 완료 구별할 수 있고 not, never 부사 수식되는 거 다 마찬가지야. 근데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가 뭐가 된 거야? 명사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문장 속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중요한 거지. 투부정사와 차이점이 있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봐봐. 투부정사의 경우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잖아. 근데 동명사는 아예 명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경우는 전치사 뒤에는 뭐다. 근데 반면에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오지. 요
미세한 차이점 때문에 요 미세한 차이점을 갖고 시험 문제를 많이 만들겠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관념이 있어. 보자고. 자, 요런 것들을 배우려고 강의를 듣는 거야. likes 동사 다음에는 사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대학에서만 설명했던 이론이야. 자, 두 개를 봤을 때 둘 다 문법적으로 다 맞아. 응? 좋아하고 싫어하고, 자, 행동의 시작이나 지속을 나타나는 거. 좋고 싫고, 시작, 지속. 뭐라고 했어? 좋고 싫고, 시작, 지속을 나타나는 그런 의미의 동사들은 그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다 취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배워. 근데 달라. 그거가 동명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거야. 봐봐. 자, 그녀는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했어. 자, 아래 문장은 그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차이점 느껴져? 우리말인데? 그녀는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특정한 영화를 얘기하는 거지. 아바타. 그 영화 아바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반면에 이거는 아바타뿐만 아니라 뭐 아까 얘기했던 대부 보는 것도 좋아하고 쇼생크 탈출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홀랜드 오퍼스도 영화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 자체를 좋아해. 그러면 우리가 시제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느껴봐. 우리 시제에서 현재 시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 지속 반복의 느낌이 있다라고 했지. 반면에 현재 진행형은 말이 진행형이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라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달라? 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지. 순간적으로 그 영화가 보고 싶은 거지. 자, 반면에 얘는 영화 보는 것 자체가 습관으로 몸이 밴 거지.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품사를 느껴야 돼.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는 동적인 느낌이야. 말 그대로. 얘는 동사 쪽에 좀 더 가까운 거야. 투부정사는. 동적인 느낌이야. 그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 거지. 반면에 얘는 자, 명사는 행위가 굳어버린 거야. 자, 동명사가 훨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비해서 어디에 가까운 거야? 명사 쪽에 좀 더 가까운 거야. 느껴져? 응?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동사가 있어. 동사의 어떤 동적인 항상 변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고 여기에 명사가 있는 거야. 중간에 나중에 이제 동명사의 명사라는 것도 여기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놈이 한 놈이 있기는 한데,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정적인 느낌이 있고, 얘는 동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이런 개념적 사고를 튼튼하게끔 해놔야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시험 문제가 뭐가 되든 수능이 어렵든 쉽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 생겨나는 거야. 응? 참, 몰라. 어떻게 될지 그것도 난 솔직히 지금 반신반의야. 뭐냐면 로또 수능이라고 하더라고. 작년에 수능이 좀 쉬웠어. 전체적으로 국영수가 쉬웠거든. 그래서 애들이 체감적으로 쉽게 느껴가지고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났어. 올해 수능이 어려워지니까 재수생들이 뭐 줄어든다고 뭐 그런 소문들이 지금 많이 나. 또 문과 쪽에서 뭐 미적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움츠러들고 있잖아.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사실 영어는 계속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였거든.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는 영어가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그건 난 참 애매한 것 같아. 근데 그 교재의 난이도는, 시험 문제 난이도는 누가 결정할 것 같아? EBS 교재가 결정이에요.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255번.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가 명사가 된 거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그 다음에 누구?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챙겨주는 거. 그게 출제의 원리의 기본으로서 작용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서 252번. 5번. 원어브 다음에 복수명사 최상급까지 나왔으니까 시선 집중 주장 주제문 만들 수 있는 거야. One of California's great problem. 캘리포니아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다지.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현재 분사가 나오면
진행형이 됐지만, 자, 밑에도 보이잖아. 자, 현재 분사랑 동명사 구별하는 건 보이지? 현재 분사가 되면 진행의 느낌이 있어야 돼. 캘리포니아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providing, 제공하는 것이야. 뭐를? adequate water, 적당한 물을 제공하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 밑에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는 뜻 채우느라고 했지? 자, expanding population, 그 캘리포니아에 늘어나는 인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물을, 자, 그 물에 대한 수요를, 필요를, 수요를, 여기서 니드를 수요라고 하는 게 낫겠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라는 얘기지, 적당한 물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adequate는 여기서 적당한이란 뜻으로 사용된 거야. 자, 봐봐. 원래 캘리포니아 옆이 사막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갔을 때 그쪽 지대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었어. 그래서 자, 차이나타운이라는 역시 미국 영화사의 전설적인 영화야. 영화를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 보면 차이나타운 같은 프랑스 그 자식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체포됐는데 그 사람이 만들었던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어떤 감독이 있어. 그 감독의 유명한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를 꼭 연구하고 공부하게 돼 있어. 그게 각본이 뛰어나거든. 각본이 아주 뛰어난 영화야.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LA나 캘리포니아 같은 미국의 서부 대도시를 만들 때 물을 공급하는 문제와 관련된 수자원의 완벽한 공급. 왜냐면 사실은 미국은 물값이 상당히 비싼 나라야. 비싼 나라, 수도값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는 그 원래 물이 풍부한 나라고 한강의 물이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에 대해서 부족을 크게 심하게 느끼지 않아. 농부들을 제외하고는. 근데 미국은 물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였다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배경적인 영화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재가 나왔고, 자, 봐봐.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 요거를 이제 의미적으로 잘 봐. 동명사가 나오면 이다가 돼. P는 Q이다 명제적 진술이 되니까 마찬가지야. 자, 비동사 앞뒤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나 동명사가 오면 뭐는 뭐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응? 반면에 진행형의 느낌이 나오면 그거는 진행형으로 잡아주면 돼.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실전에서 이걸 실수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56번. 자, 256번도 구조는 똑같이. 원어브 다음에 복수명사 최상급 주어지니까 주제문이야. one of the best mean,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를? 자, of 뒤에 understanding이 나왔지? 전치사 뒤에 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기억나지? 자, 봐봐. The people of any nation. 어떤 나라 사람들이든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는 뭐 하는 거야? What they do. what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때 what이 뭐야? 무엇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with their non-working time.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란 얘기지. 자, 일하지 않는 시간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 여가 시간이지. 여가 선행의 방법으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성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글은 여가를 통해서 각 나라의 고유명사가 나와서 프랑스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뭐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고스톱을 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겠잖아. 사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신 사례가 좀 뻗쳐요. 해외에 나가서도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로 모여서 고스톱을 쳤잖아. 그래서 왜냐면 외국 가도 버스 여행을 하잖아. 수학여행 때 너희들 고스톱 안 쳤어? 고스톱 치잖아. 그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해외 나가서도 그래가지고 참 한국 사람들은 여행 와서도 고스톱을 치는구나. 남들은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여가를 이용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과 문화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비동사 다음에 ing 뭐뭐 하는 것이다. P는 Q이다라는 자 봐봐. 비동사 왜 첫날 첫 시간에 있다 이다 되다 가르쳐줬는지 알겠지? 난 쓸데없는 건 안 가르쳐요. 자, 잘난 척하기 위해서도 가르치지 않아. 257번. 이번에는 동명사가 주어가 된 거야. Make a good impression during first meeting. 첫 만남의 기간 동안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그럼 벌써 주제문이지. 첫 만남 때 첫인상의 중요성이지.
이게 당연히 해석의 원리가 독해의 원리, 문제풀이의 원리랑 이어지는 거야. 바이탈. 치명적이고 결정적인데 친구 관계에서나 사업하는 데서 다 마찬가지란 얘기지. 자, 봐봐. 프렌드십은 친구 관계가 되는 거고 비즈니스는 사업이지. 친구 관계는 그럼 이 글은 두 가지 사례가 비교대조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야. 친구 관계는 우리가 따로 얘기하면 뭐야? 비공식적인 거지. 반면에 비즈니스는 공식적인 관계지. 그것을 매개로 해서 글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는 게 농구술까지 대비하는 영어학습의 기초를 잡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이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봐. 자, 이게 왜 적혀져 있는지 역사를 얘기를 해줄게. 수능이 쉽든 어렵든 누구한테 영어를 배우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수능이 94년에 처음 시작되고 나서 한 10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책에서 임포턴트나 네서서리나 에센셜이 붙은 단어는 주장, 주제문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 10년 넘게. 근데 참 멍청한 건 뭐냐면 그럼 출제위원들이 맨날 이거 냈겠니? 응? 그 기간 동안에도 출제위원들은 이미 교육청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크리티컬이나 바이탈이나 시그니피컨트. 지금 이거 뭐 또 적을 필요도 없겠다. 거기 다 있지? crucial. 이런 단어를 갖고 주제문을 만들면서 시험 문제를 뒤틀기 시작했어. EBS 교재에 뒤틀어가지고 난리 났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내년에는 안 뒤틀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또 뒤틀어. 자, 그 뒤트는 원리를 이해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야. 자, critical, vital, significant, crucial. 자, 전부 다 뭐야? 치명적인, 결정적인. 우리가 critical 하면 비판적이만이라는 뜻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이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지. 치명적인 질병이란 말도 쓰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뜻 썼다는 거야. significant.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빠이 중요하냐. very important라는 거야. crucial. 자, 우리 지난번에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했던 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 의미 있어. 자, 인피니트과 데피니트 중에 누가 주장 주제문과 결합한다라고 했지? 인피니트였어, 데피니트였어? 명확한, 분명한. 데피니트지? 자, 그거 잡아주는 거 기억하고 258번. 자, would mind. 이때 mind에다 달콤한 동그라미 쳐. 이것도 내가 대한민국 영어에 큰 기여를 했지. 근데 난 사실 이건 대단한 것 아니었어. 자, mind. 마음이란 뜻 말고 동사로 우리 대부분 무슨 뜻 외워? 꺼리다 외운다고. 봐. 꺼리다 외우잖아. 촬영자도 지금 꺼리다로 외우잖아. 아, 진짜 우울하고 슬픈 현실이야. 근데 미국 교재를 보면, 아니, 미국 교재를 보는 게 나만은 아닌데 왜 그런 걸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을 떠올리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 동의어로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이게 나와요. 어? 자, 봐봐. 우리 그냥 쉬운 표현 하나 잡아보자. 자, 한 번쯤 다 봤던 표현이지. 여기서 담배 펴도 돼요? 이거에 대한 우리 공식화된 대답이 뭐야? 왜 여기에 낫을 붙이냐는 거야. 이게 생략 구문이야. 이 앞에 누가? 응? 봐봐. 제가 여기서 담배 피는 게 싫으세요? 반대해요? 아니요. 저 싫지 않고 반대하지 않아요야. 이걸 꺼리지 않더라고 하면 이상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따로 외우고 마인드 꺼리다 따로 외우고 of course not은 억지로 주입시켜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오케이? 어? 자, 봐봐. Would you mind telling the skirt? 자, 봐봐. When that, 자, brushing occurred. 자, 봐봐. 그 브러쉬가 이제 몸이 긁히는 거야. 찰과상이 occurred 생겨났을 때, 자, 그 상황을 법정에서, 자, 언제 그 찰과상이 생겨났는지지. 그치? 웬 이하가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로 봐야겠다. 그치? 그 찰과상이 언제 생겼는지 법정에 말하는 게 싫으세요? No, not at all. 전혀 싫지 않아요.
기꺼이 하겠다는 얘기지. 자, mind는 hate나 oppose란 뜻으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 259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만.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들어가야 돼. 자, 일반적으로 자, 동사 뒤에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아까 우리 어떤 얘기했어? to 부정사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쓸 때, 자,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들 아까 누구누구 있다라고 했어. 좋고, 뭔가를 싫어하고, hate나 dislike, like, love. 그 다음에 시작, begin, 지속. 좋고 싫고 시작 지속. 좋고 싫고 시작 지속. 좋고 싫고 시작 지속은 투부정사 동명사 다 와. 물론 약간의 뉘앙스나 느낌의 차이들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 자 어떤 단어들은 동사 뒤에 투부정사만 오고 어떤 단어는 동사 뒤에 동명사 오는 단어들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갖고는 주로 이제 암기형 외워야 되지만 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동명사가 왔을 때 느낌의 차이가 생겨나는 동사들이 있어. 둘 다 써서 아까 like나 love처럼 미묘한 차이점 일으키는 거 말고 그런 단어. 자,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맞지? 두 개 다 맞아? 둘 다 쓸 수 있어. 어떻게 달라? 얘는 투부정사의 목적이야. 또 목적 나왔다. 담배 피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춘 거지. 그치? 담배를 끊었어. 전혀 다른 거지. 얘는 담배 피는 거고 얘는 담배를 안 피려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완전히 바뀌는 상황은 고민하게끔 만드는 거지. 고민하게끔 만드는 거지. 근데 사실은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압도적으로 학교나 어디에서든지 요거를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 근데 문제는 forget과 remember이 있어. forget과 remember이 있을 때, 자, 이 뒤에, 자,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오면 대체로 투부정사를 받을 때는 투부정사 투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어. 앞으로 할 일이라는 느낌이 있어. 아까 우리 she likes to see the movie. 그 영화 보고 싶다, 보러 가려고 하는 거지. 얘는 예정이나 의도나 또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어. 반면에 얘는 상황의 대처,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자, 피고 있던 담배를 끊는 거지. 그러면서 과거지향적이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자, forget. 자, 봐봐. 내가 좋아하는 예문 중에 하나야. 어떻게 달라? 둘 다 맞아. 질문 바꿨어. 춘향이가 이도령이한테, 성춘향이가 이도령이한테 한 말은 위에 거야, 아래 걸까? 문맥상. 자, 이게 바로 수능 문법 문제로 좋아하는 거야. 수능은 문법의 정확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신처럼 의미의 적절한 거로 따져. 둘 다 문법적으로 맞아. 투부정사 투는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지. 나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잊지 말고 나오란 얘기야. 앞으로 만날 예정이지. 저랑 여태까지 만나고 사귀었던 거 잊지 말란 얘기지. 둘 다 얘기했지. 광안리에 잊지 말고 꼭 나와요. 저랑 여태까지 사귀었던 거 잊지 말고 서울에 가서도 딴 여자한테 눈 팔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두 개 다 맞는 거지. 두 개 다 맞는 거지. 자, 이런 식의 출제 여러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259번 봐봐. 259번에 가면 finish는 투부정사 못 받고 동명사만 받아. 왜? 앞으로 할 일을 끝내다는 말이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녀는 단지 finish writing a book, 책 쓰는 것을 방금 마무리 지었고 handed와 finished가 평행구조로 이어지지. 그것을 자, 그 책의 원고를 누구에게? handin이 제출하다, 건네주다. 누구 손 안에 쥐어주는 느낌을 주는 거야. to her editor. 그녀의 편집자에게 건네주었어. look forward to가 보이는데 자, 얘가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 동명사를 공부할 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차이랑을 시험 문제로 자꾸만 만들고 싶어 한다고 했지.
그 축 중에 하나가 동사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오느냐를 묻는 문제고,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전치사의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거야.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이런 노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문제는, 자, 저절로 외워지니까 겁먹지 마.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놈들이 있어.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놈들이 있어. 책에 적혀 있으니까 너희들은 또 적으려고 하지 마. 자, look forward to. forward가 앞쪽이잖아. 시선을 앞쪽을 향해서 가는 거, 뭐뭇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다, 기대하다. 사실 투부정사 to랑 전치사 to랑 구별 안 돼, 형태적으로. 얘가 전치사인지 투부정사인지는 뒤에 원형이 왔느냐, 동명사가 왔느냐라고 밖에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뭐뭐 할 것을 고대하다, 기대하다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동사로 object, 반대하다라고 했고 얘의 명사걸 objection 있다라고 했지. object to ing. 반대하다야. 그 다음 be used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익숙하다라고 했지. 그치? 그 다음 자, what do you say to ing 구조가 있어. 그럼 얘도 to 다음에 ing가 온 거지. to 다음에 ing가 오는 거지.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say yes냐, say no냐고 물어보는 거지. say yes냐, say no냐고 물어보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when it comes to ing가 있어. 자, 봐봐. say yes 하면 허락이고 say 다음에 no가 나오면 거절이야.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yes냐, no냐고 묻는 거지. when it comes to. 뭐뭐 하는 것에 대하여 관하여야. 자, 그러면 자, 또 하나 with a view도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거를 적으려고 다 있으니까 자, 봐봐. 공부하는 요령 가르쳐 줄게. 공부법을 배워야지. 응? 자, look forward to ing, be used to ing, object to ing, what do you say to ing, when it comes to ing, with a view to ing. 몸의 습관으로 배우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배우는 건 습관이었어. 습관으로 만드는 거야. 청각적인 걸 자극해서 뇌에 더 강한 각인을 남기는 거야. 해봐. look forward to ing. 순서가 좀 잘못됐어. 순서 바꿔서 해. be used가 좀 소리가 더 자연스럽다. look forward to ing, be used to ing, object to ing, what do you say to ing, when it comes to ing, with a view to ing. 한 번 더. look forward to ing, be used to ing. 다시. look forward to ing, be used to ing, object to ing, what do you say to ing, when it comes to ing, with a view to ing.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녀는 자, 여기 보면 쓰던 책을 방금 마무리 짓고 그것을 그녀의 편집자에게 원고를 건네줬어. 그리고 그녀는 look forward to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온다더니 왜 헐북이야? 헐북. 그 뒤에 걸 봐. 그녀의 책이 being published지. 그러면 그냥 동명사야, 수동형 동명사야? 수동형 동명사고, 자, 봐봐. 여기 to 다음에 her book being published가 나왔어. 그러면 요 두 관계만 봐. 요 두 관계만 봐. 응? 그녀의 책 이하 수동태형이니까 을을이 돼야 돼. 그녀의 책을 출판하는 것을, 그녀의 책이 출판되어지는 거지. 출판하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럴 때, 자, 전치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게 끼어 들어갔다. 얘를 뭐라고 해? 그치? 자, 동명사도 출시는 누구야? 준동사지?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를 가질 수 있지. 의미상의 목적어는 어렵지 않아. 스피킹 잉글리시 맨날 쓰는 거니까. 의미상의 주어지.
의미상의 주어지. 자, 봐봐. 요걸 한번 봐봐. to 다음에 my marriage가 나왔어. to 다음에 자, 요 세 개의 예문 중에서 누가 낯설고 어색해? 좀 지저분하게 보이겠다. 괜찮아? 자, 하나가 여기 틀렸어. 소유격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 정상이지. 내 결혼이지. 자, 이때 my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는 옛날에는 대명사의 경우 이런 my 같은 소유격을 줘야 했어. 왜? 왜 그랬을까? 동명사는 우리가 시작할 때 동사가 명사가 됐다라고 했지. 명사의 주인은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뭐로 표시해? 소유격으로 표시하니까.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me를 써도 돼. my가 의미상의 주어고 her은 뭐야? 의미상의 목적어지. 그치? 자, 얘가 틀렸지. 자, 명사기 때문에 소유격 주어는 가질 수 있어. her은 부담스러워. 그러면 여기 누가 필요해? 얘는 to가 필요하지.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명사랑 명사를 나란히 연결할 수 있지. 그치?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명사적 성격 흔적들을 기억을 해야 돼. 260번. 이 예문 또한 걸작이지. 437 1.0 시대 때부터 살아나왔던 명문장 중에 하나야. 응? 최상급을 이용한 대꾸법이야. 봐봐. 리스트는 리를, 레스, 리스트, 마이너스 계열의 최상급이지. 반면에 베스트는 굿, 좋은 것의 최상급이지. 대꾸법을 쓴 거야. 도입은 심지어 the least thing in the best way. 자, the least thing. 자, 가장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조차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라고 했어. 잠깐만. 명령문은 필자가 독자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do 위에다 적어. 주장, 충고, 제안의 효과를 발휘하지? 한 번 더 적어. 주장, 충고, 제안. 그러면 사소하고 별 보잘것없는 일도 가장 잘해. 그다음에 세미콜론 나왔어.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야? whatever로 시작하는 문장. 주어의 노래 기억나지?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that, what, 의문사. whatever도 주어가 될 수 있어. whatever was doing at all. is, 그 뒤에 있는 is가 동사지. 자, whatever is worth doing at all. whatever is, 실수할 뻔했다. worth doing at all.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 문법 형상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지. whatever이 문장 속에서 주어로 사용됐으니까 이것은 anything that or that이 되겠지. be worth ing. 뭔 말 가치가 있다. worth 다음에 동명사 써야 돼. 얘까지 숨어 있는 거야. 참 내가 만든 책이지만 437이 대단한 책이야. 스스로 항상 3.0을 강의하고 3.0을 만들 때는 4.0을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4.0을 강의할 때는 항상 그렇게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드는데 그 나름의 전부 다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아주 독특한. Whatever is worth doing at all. 애들 기억나지? 부정문이 아닌 경우 애들은 뭐라고 했어?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했잖아. 기억나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할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게 아까 the least things지. 다시 받은 거지. 조금이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일이라면 일이라면 is worth doing at all. 잘할 가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소한 일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소한 일들을 잘해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아주 멋있는 문장이야. 좋은 문장이고 사실 이거 유사 지문은 EBS 교재는 물론이고 수능 같은 데서도 충분히 출제 개연성이 있는 소재거리야. 왜냐면 글 자체가 명문이거든. 대꾸법을 아주 적절하게 구사한 거야.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쓰면
공자의 무슨 말이 몇 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거슬러 오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좋은 문장이야. 261번. 자, here a picture. 그는 그림을 걸어놨는데 of his own painting. 자, of his own painting. of his own painting. 난 여기서 지금 뭐에 주목을 할까? 물론 좋았어. 이때 his가 뒤에 나온 동명사의 뭐?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 잘 잡은 거야. 그 다음 얘가 뭐야? own이라는 단어는 소유격을 강조할 때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얘가 소유격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해져. 이건 그냥 우리 집 차, 우리 차야, 내 차야. 우리 차가 될 수도 있어. my own car 하면 내가 직접 사고 내가 운전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지. 오너 드라이브라고 하잖아. 그가 직접 그린 그림이지. 자,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소유격 강조하고 있고 ing 나온 거지. 그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벽에다가 on the wall of the drawing room, 들어오는 집 입구 쪽에다가 걸어놨어. 그리고 bust of it, 그것을 뽐냈는데 whenever he had a visitor, 방문객이 있을 때마다 뽐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일단 동명사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